키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키스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가벼운 키스나 아주 딥한 프렌치 키스 두 가지 다 감기를 옮을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감기 자체가 타액을 통해서 침 자체로 해서 옮기는 경우보다는 재채기 때는 이제 콧물을 통해서 기침을 할 때는 이제 그 가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분말액이 공중으로 퍼지면서 이제 상대방에 옮게 되는데요. 키스를 하게 되면 이제 같은 공간에 있게 되고 같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까 실제로 뭐 키스 자체를 통해서 침으로 옮기는 것보다 그렇게 재채기나 콧물 이런 비말 감염에 의해서 더 이제 감기가 옮을 가능성이 실제로 키스 자체보다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충치는 이제 그 뮤턴스라는 균을 통해서 옮게 돼 있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치를 옮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충치균은 이제 성인인 경우에 대부분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의 키스로 인해서 바로 충치가 옮기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계속 어떤 충치균이 서로 이렇게 교환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충치를 옮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전염성 당뇨내구증이라는 것은 특정 바이러스, 뭐 거대 바이러스나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옮기는 병인데요. 말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병처럼 보입니다. 전염성 단핵구증이라고 그러면. 근데 이 전염성 단핵구증은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은 약간 피곤하고 열이 좀 나고 몸이 찌뿌드하고 이렇게 목 같은 데는 임파선이 붓고 목이 좀 따갑고 이런 그 전형적인 감기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키스병이라고 알려질 만큼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. 대부분 성인 남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전염성 단핵구증에 대해서 이미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10대에 첫 키스를 하면서 많이 옮는다고 해서 키스병으로 알려져 있고요. 뭐 그렇게 막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할 그런 병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게 되면 입술 주변으로 해서 작은 물집 같은 것들이 납니다. 이게 이제 헤르페스성 구순염이라고 하는데요. 이 헤르페스균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병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많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에 이제 입술 근처에 물집, 수포를 이제 일으키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. 근데 내가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내 키스할 사람이 입가에 그런 물집이 있다. 그러면 이제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100% 없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헤르페스 감염은 타액을 통해서 없는 건 아니고요. 이 접촉성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로 접촉하게 될 경우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그 헤르페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걸 피하시는 게 좋겠죠.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포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접촉을 통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헤르페스니까 그냥 키스를 하셔도 되겠죠. 그렇지만 뭐 그렇게 꼭 해야 되지 않을 상황인데 상대방 입술에 수포가 있다. 그럼 심각하게 키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렌치 키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심하게 이제 설왕설래를 하게 되죠. 입안에 상처가 생긴다든가 상대방의 입안에 상처가 생긴다든가 뭐 쉽게 말해서 혀를 깨문다든가 입안에 상처가 생길 때는 뭐 그런 그 혈액이나 이런 체액들이 직접적으로 서로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딥키스는 될 수 있으면 아주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키스 전에 그 구강청결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구강청결도 이제 구취인데요. 구취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흔히들 뭐 이빨이나 잇몸을 많이 닦으시는데 그 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쉬운 자기의 이제 그 구강청결도를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손등에 이렇게 혀를 자기 침을 발라보고 공기 중에 말린 후에 한 2, 3분 뒤에 냄새를 맡아보시면 그때 자기 구취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키스 전에 그런 게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육식 있죠. 육식이나 단 음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보통 구취를 더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
그런 것들 조심하시고, 그 다음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오후가 갈수록 입이 마르고 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아침 처음 입이 바짝 말라 있을 때는 보통 구취가 많고요. 그다음에 저녁에 오후로 갈수록 저녁 늦게 갈수록 또 입이 마를 때 보통 구취가 많이 생기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